안녕하세요, 태성입니다. 제가 언제나 총기 같은 거를 많이 소개시켜드렸죠. 2019년이 어떤 해인지 아시나요? 3.1 만세운동 100년이 되는 오늘 전국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인 오늘 전국 곳곳은 물론 일본에서도 100년 전처럼 만세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인 오늘 만세 함성으로 가득했던 100년 전 그날을 기리는 행사가 전국에서 펼쳐졌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이 되는 해입니다. 보통 역사를 생각을 할 때 어떤 프로파간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자랑스러운 역사를 많이 기록을 하고 많이 기억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슬픈 역사 이런 것도 많이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로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소장가가 있습니다. 그 이승용 씨라고 하고요. 그 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민족에게 아픔을 줬던 그 무기들, 그 중에 아주 특별한 거를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저희가 박해를 받고 수탈을 당했죠. 근데 일제한테 당한 것도 있지만 일제에 협력하는 그 국내 협력자들, 순사가 있으면 순사보가 있겠죠. 그런 그 친일 협력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은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썼던 무기들 몇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전 후반, 그러니까 40년이 넘어갔을 때, 그때는 일본군의 무기 지원을 받아서 일본군 편제에 있는 무기를 많이 썼는데 비교적 초창기 때 많이 썼던 무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소개시켜 드릴 거는 경봉이라고 하고요. 친일파들 중에 끈앞을, 일본 경찰의 끈앞을인 순사보가 사용했던 당시의 호신용 무기 혹은 우리의 선조들을 괴롭혔던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경봉이라고 보통 하는 물건인데요.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면은 옛날에 중국의 전통 무기 같기도 하죠. 만약에 여기에 하나 더 있었으면 더 중국의 전통 무기 같습니다. 보통 이 작은 돌기의 용도는 칼막이로 주로 쓰죠. 그래서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칼날이 여기서 내려서 맞고 그리고 여기서 걸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무게가 상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타격기로 쓸 수 있고요. 뭔가 이렇게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엇박할 때 그럴 때 많이 쓸 수 있는 굉장히 작지만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친일파 협력자들이 일본인을 도와서 선조들을 수탈을 한 거죠. 이 경봉이라는 물건은 지금도 일본에서 예식용으로 가끔 사용을 한다고 해요. 다른 바리에이션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때 물건은 아니고요. 최근에 다시 재생산된 물건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경봉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스타일의 경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는 초창기에 이 순사보들에게 정식 무기가 지급되지 않았을 때 많이 사용됐던 무기입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물건은 더 재미납니다. 아마도 이거는 후반기 때 쓰였던 물건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순사보들 중에서는 정식 순사보도 있었고 이제 조선인 중에 정식으로 일본 군대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있었죠. 물론 친일 세력들이지만 그런 사람들, 자기 신분을 밝히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물론 일본군에, 그러니까 일본 제국군이죠. 당시. 지금은 일본군은 없습니다. 제식 무기를 썼겠죠. 지급을 받아서. 근데 암약을 하거나, 그러니까 밀정 같은 일을 하거나, 아니면 사복을 입고서 근무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무기를 쓸 수 없는 상황이면 자신들이 개조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 역시 보기 힘든 물건인데 이승용님의 컬렉션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은 그냥 나무 지팡이 같죠. 근데 이 무도를 좀 아시는 분은 저게 그냥 나무 지팡이가 아니라 안에 환도 같은 게 숨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밖에서 보면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그냥 뚝딱뚝딱 만든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체형이 저보다 신장이 작았겠죠. 근데 그 조금 작았던 사람들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아주 균형 잘 잡힌 무기고요. 손잡이 있는데 철사와 이 끈으로, 노끈 같은 끈으로 이중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잡아놓고 이렇게 다니면 이게 칼인지는 모를 겁니다. 물론 눈썰미 있고 무술을 배운 사람은 알겠죠. 하지만 이 안에 칼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근데 재미난 건 이 칼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닌다 그러면은 그냥 당시에 조선에서도 대장간이 있었으니까 대장간에서 만들었겠죠. 근데 이 칼은 그게 아닙니다. 99식 소총의 총검을 자신들이 개조를 해서
숨기고 다닐 수 있는 무기를 만든 거죠. 이 물건을 구입한 경로 역시 되게 재밌지만 슬퍼요. 어떤 이 전통 물건을 많이 모으시는, 취급하시는 분이 시골에 내려갔답니다. 시골에 내려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되게 친해졌는데, 친해진 다음에 우리 선조가 좀 순사보를 좀 했어 하면서 이 물건을 꺼내서 이걸 입수를 하게 돼가지고, 그게 또 이승용님한테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겁니다. 손잡이를 잘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혈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말 나쁜 일에 쓰였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건 제 상상입니다. 이거는 뭐 혈흔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건데, 참 아이러니한 물건이죠. 일본의 총검이 조선의 나무를 만나서 친일파의 손으로 우리 선조들을 괴롭힌 데 사용됐다. 이거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은 비극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증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엔 이런 것들을 다 버렸어요. 흉악한 물건이라고. 아닙니다. 이런 역사일수록 우리가 더 값어치 있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 다시 이런 물건이 안 나타나게 우리가 튼튼한 안보를 키워야죠. 자, 오늘은 이제 간단히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다른 이 유품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역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입수 경로가 할머니다 보니까 뭔가 틀릴 수가 있어요. 역사를 자기가 잘 아시고 전공하신 분들은 아래 답글을 좀 많이 달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태성입니다.